1단계로 일단 공인중개사를 만났고 중개사분으로부터 충분한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나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즘 그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는 게 70 내지 80%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바쁘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월세 같은 경우는 중개사를 만나지 않고도 왜냐니까 매물이 없고 또 적정한 매물을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으니까 또 실제로 이 매물이 곧 나가버릴 수 있겠다 싶으면 가계약을 합니다. 본계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계약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전화가 됐던 방문이 됐던 가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인지 여부, 자격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건 중개업자로부터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가계약할 때. 물론 네이버에 이렇게 매물 중개업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그리고 돈은 지금 계좌 이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두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뭐냐 그러면 이 매물이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는 소재지를 반드시 보내와야 돼요. 그리고 몇 평인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화가 되고 중개사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인지 하는, 특히 전세는 집주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의 조건에 맞다고 됐을 때는 거래 금액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이거 애매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래 금액은 확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등기부 등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2018년 이후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어요. 그냥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되게 안 떼기는 해요. 토지가. 근데 이걸 떼어야 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사기 사건도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실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간혹 발견이 돼요. 그럼 우리는 누가 소유로 봐야 될까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우선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가계약할 때 전화 한 통화로 그냥 얼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전세 사기 전과가 있거나 뭐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요. 뭐 전과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직접 묻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민망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사가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거는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녹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택법상 주택인지 근린생활 개조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거래 금액과 함께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이 해야 돼요. 매물은 소재지가 어딘지, 면적은 어떤지, 건축 면적은 어떤지. 근데 여기서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법상 주택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물 현장은 가급적 내가 뭐 시간이 안 되면 모를까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을 어차피 가계약이니까 뭐 해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 옳지 않아요.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가계약금도 날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보통 계약금을 10%, 중도금을 40%, 잔금을 50%가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관행화되어 있어요. 근데 가계약금을 10% 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보냈어요. 그런데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거 보니까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음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집을 봤더니 그렇고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 가계약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입금한 금액만 포기하고 이 가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계약도 계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판례가 1억 원을 낸 경우도 많아요. 자, 가계약금의 성격을 가계약의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이 얘기가 분명히 오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문서로 해주면 좋지만 어렵다면 반드시 녹취 녹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밖에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언제는 꼭 입주를 해야 한다. 또 뭐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전세 대출 협조를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또 보증 보험에 나의 협조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나 집주인이 또 이걸 협조를 안 해줬을 때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거나 또 서로 불편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본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집주인이 누군지, 체납 여부라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방문할 때 그 지역에 또는 집주인과 그 물건을 잘 아는 사람이 이왕이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이유와 연결해서 맥락이 같은 거죠. 그리고 등기부, 그러니까 말하면 등기 전부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반드시 떼어서 소유자와 물건이 진짜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이게 해약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계약을 전제로 계약금으로 볼 것인지 위약금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명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뒤에 가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